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6번 지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The self is defined in important respects through one's relationships with others. That is, the self is linked in memory with other individuals, whom we view as significant in our lives. We have strong links between our self-concept and our representations of parents, siblings, children, or good friends. Not all aspects of the self will be consistently represented in these self-other associations. For example, there might be a strong emphasis on pursuing enjoyable activities in my link with my best friend. But my link with my parents might focus on our shared heritage or our duties to one another. These differing associations will serve to activate different aspects of an individual's self-concept. Moreover, these significant persons need not be physically present to influence the activated self-concept. Instead, one needs only to think about or be reminded of a significant other to activate the subset of beliefs about the self that are relevant to one's experiences in that relationship. Thus, the varieties of relationships we have with other people can also contribute to dynamic variability in the nature of the self structure that is accessible at the moment. 36번 지문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는데 형광펜을 칠하는 부분은 처음에 박스 안에는 중요한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진한 하늘색 이 부분은 순서를 잡는데 단서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일단 문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view란 단어 나오죠. view A as B가 있죠. regard 대표적인 게 regard죠. 또는 뭐 see A as B 또 count A as B think of A as B 많죠? consider A as B 지금 여기 적어놨는 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A로 B로 여기다 여기서 view라는 단어 뒤에 목적 없죠. 얘가 타동사기 때문에 그리고 whom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other individuals가 선행사가 됩니다. 해석할 때 여기에 구조에 맞춰서 해석하면 굉장히 해석이 매끄럽죠.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구조가 보이고 지금 미리 적어놨듯이 표상이란 거 representation은 내가 머리에 딱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그 이미지를 표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기 때문에 그냥 ABC로 내려갑니다. serve to 부정사 기억하세요. 동사는 역할한다. 동사하는데 이바지한다, 기여한다, 역할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physically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고 부사는 동사를 꾸미죠. 꼭 기억해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수능 문법에 출제될 수 있는 이론이야. 부사에서. to influence는 뭐뭐 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B번에 not all aspects는 부분 부정의 내용이고 be consistently represented represent가 나타내다는 타동사니까 수동태 가능하죠. 지속적으로 나타나질 것이다. 다음에 for example는 구체적 진술을 할 때 사용됩니다. 바로 앞에서 조금 상징적, 함축적, 포괄적 내용을 던졌으면 반드시 구체적 진술을 해야 돼요. on pursuing 전치사 on 다음에는 동명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동명사에 결합되는 동사가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와 같이 pursue는 추구하다니까 enjoyable activities 즐거운 활동들이 목적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pursuit라는 명사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명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모를 안 하고 말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들어서 필요한 사람은 기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에 heritage는 참고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cultural heritage 하면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서 유산이라는 의미는 정신적, 추상적,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합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10번에 instead, rather는 반드시 바로 앞에는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옵니다. 문장 속에.
그래서 연결고리가 instead readily 그 다음 이어집니다. 다음 be reminded of는 remind A of B의 수동태죠. A에게서 B를 상기시켜 주다니까 be reminded of는 뭐뭐를 상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to activate도 뭐뭐 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 줄에 조심하세요.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마찬가지고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있어요. 약간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선행사와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수일치된다는 거. 여기도 대답에 셀프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is를 쓴다. 위험하죠 이거. 절대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선행사가 밑줄 뒤에 나오는 동사가 밑줄이 꺼져 있다. 그러면 선행사를 잘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 대시 명사를 꾸미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have 다음에 목적 없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관계들의 다양함이라는 뜻이 선행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는 대시 써도 되고 생략이 되어도 됩니다. 다음에 contribute to.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동명사 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the self structure that is인데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고 self structure 자아 구조가 선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법을 살펴봤고 이제 순서로 해석을 하면서 왜 순서가 BAC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지문은 난이도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2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지문 수준입니다. 3등까지는 안 되고 자 박스에 보시면 자아는 정의가 된다. 중요한 점에서 또는 중요한 측면에서 respect는 aspect라는 단어 있죠. 같은 겁니다. 중요한 측면에서 정의된다. 뭘 통해서? 타인들과의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들과의 그 사람의 관계들을 통해서 정의된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면 that is 자아는 is linked to죠. 연결된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with other 다른 타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겪는 경험들이겠죠. 일들 이런 기억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른 개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야. 타인들이겠죠. 그렇겠죠.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잖아. 다양한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사람들과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We have strong links. 우리는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Between A and B죠. 우리의 자아 개념과. 그 다음 부모님들, siblings는 형제, 자매,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의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에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어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문장은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개념과 부모들과 형제자매들과 자녀들과 좋은 친구들에 대한 우리의 표상 사이에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즉 여기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자녀들 좋은 친구들을 머리에 딱 떠올리는 것,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것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표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 상대가 내 눈앞에 없어도 돼.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나의 자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표상이라는 단어에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번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different는 다른 상이안입니다. 이 단어가.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박스의 밑에 마지막 문장과 이 A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럼 B번으로 갔을 때
not all aspects of the self, 자아에 대한 모든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아와 다른 연관들 속에서, 그럼 앞에 다른 연관들은 위에 말했듯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들이나 좋은 친구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B번 연결고리가 되는 거야. 이러한 자아와 다른 연관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한 강조가 있을 수가 있어. 대열구문 이런 구문이죠. On pursuing enjoyable activities in my link with my best friend.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나의 연결고리 안에는 즐거운 활동들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강력한 그런 강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나의 부모님과의 나의 연결고리는 포커스온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죠. 나와 부모님과의 공유된 그런 유산, 정신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가치관이나 교육 개념이라든가 자아 개념이라든가 있죠. 그리고 가족의 분위기 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 이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했던 해석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그 다음에 A번으로 가죠. 왜냐하면 C번에 instead는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B번 뒤에 부정문이 없어요. 부정적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만 나와요. A번에 이런 상이한, 맞죠?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는 지금 다르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런 상이한 연관들은 개인의 자아 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양한 측면이죠. 다양한 측면. 게다가 추가 개념이죠. 이 중요한 사람은 친구도, my best friend도 되고 부모님도 돼요. need not be physically,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뭐 하기 위해서? 자아 개념 활성화되니까 이리가 붙죠. 자아 개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박스에서 표상 떠올리기만 해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신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신에 사람들은 오로지 생각만 해도 되고 또는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돼. 누구를? 중요한 타인을 뭐 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중요한 타인과의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경험과 연관되는 그런 자아에 대한 그런 믿음들의 부분 집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타인을 상기시키기만 하면 되고 생각만 하면 된다고요. 굳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the varieties of relationship we have with other people,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의 그 다양함, 이것은 또한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뒤로 갑니다.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아 구조의 본질 속에서 dynamic variability, 역동적인 가변성, 역동적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변화성을 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가변성, 역동적인 가변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아 개념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상황마다의 관계에서도 다른 자아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굉장히 좋은 글이죠.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2등급, 3등급, 4등급 학생들은 조금만 신경 쓰고 순서 문제를 연습하면 이 지문은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능이 20 며칠 남았죠. 단어
관리 잘 하시고 수능 단어, 진실의방에서도 좋은 단어, 수능 단어 계속 올립니다. 그 다음에 듣기 꼭 관리하세요. 듣기. 이번 얼마 전에 시켰는 모의고사 듣기 어려웠죠. 거기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갖고 한두 개씩 틀리던데 1, 2등급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독해 연습도 계속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개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내 말 꼭 명심하세요.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서 뭐 찍기를 유튜브에 막 올려서 뭐 해주는 선생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11시 39분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또 올립니다. 요거 올리고 난 뒤에 또 다른 것도 또 올려야 되니까 오늘 아마 새벽까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시겠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7번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7. The benefits of organic chemistry have been enormou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appreciate the drawbacks. New discoveries can produce problems that affect health and the environment if they are not used with due care and responsibility. Unfortunately, such problems can lead to a distrust of new technology in general, and chemicals in particular, an attitude that has been defined as chemophobia. The very word chemical is considered by some to indicate a toxic or polluting compound synthesized by the chemical industry. The truth is that the word chemical is a generic term that covers both natural and synthetic compounds. There is also a misinformed belief that synthetic compounds are inherently dangerous, whereas natural chemicals are much safer.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Some of the most lethal toxins known to science come from the natural world, while many synthetic compounds are extremely safe. It is also not fully appreciated that a naturally occurring compound synthesized in the laboratory is no different from the same compound extracted from a natural source. 37번 문법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the benefits가 문장의 주어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동사 have been이 나오죠. 주어 동사 수일치고 다음 줄에 it은 가주어고 important가 형용사보어 to appreciate 부정사가 진주어인데 appreciate는 이 문장에서는 제대로 또는 올바르게 인식하다, 이해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drawback은 결점 또는 문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problems는 drawbacks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problems를 선행사로 가지고 그 다음 줄에 if they에서 they는 위에 줄에 새로운 발견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다음 A번 단락에서 the most lethal toxins 가장 치명적인 독소들 이 명사를 뒤에 known이란 pp가 수식을 하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come입니다. 다음 줄 뒤에 extremely 대단히 매우라는 부사가 safe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is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입니다. 자, 대절 속이 약간 복잡하죠. natural이란 부사가 occur은 자동사죠. 현재 분사를 수식하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합물이란 compound를 synthesized라는 합성되는 pp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know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different란 형용사와 같이 사용되어서 is no different from 하면 무엇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에 extract 추출하다라는 타동사인데 pp가 되어서 뒤에서 the same compound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지금 대절이 길죠. 진주어가 길죠. 다음 B번 단락 셋째 줄에 an attitude, 태도라는 단어가 선행사인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has been defined as 뭐뭐로서 정의되어 왔다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by some을
삽입구로서 빼버리니까 is considered to 부정사 보이죠. 5형식이 2형식 수동태로 바뀐 건데 be considered to 부정사 하면은 indicate는 나타내다 가리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a toxic or polluting compound라는 명사를 합성되는 pp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분사는 계속 나오죠. 그럼 10번 단락에서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보호절인데 대시 접속사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대선 여기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generic term은 총칭이라는 뜻이거든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다음에 both and be 상관 접속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중요해요. 올해 수능에 동격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내가 예측했다 그랬죠. misinformed belief인데 inform이란 건 정보를 알려주다인데 misinformed 하면은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믿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추상명사를 대절이 동격절로서 내용상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동격 접속사가 됩니다. 동격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 다음 inherently 본질적으로는 부사가 dangerous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형용사 동사 꾸미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 메모해놨지만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even, much, still, far, a lot, significantly, considerably 이 7개의 부사가 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ch safer, 훨씬 더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순서를 잡아야 되겠죠. 이런 지문은 3점짜리입니다. 수능에서는 깔끔하게 3점 구성이 나와요. 자, 해석하러 넘어갑시다. 이 지문은 화학물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또다시 잘못된 통념을 이야기해주고 또다시 반박을 해주는 그런 글의 흐름으로 나오는 아주 재미난 글의 순서 지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은 organic chemistry, 유기화학이라는 단어죠. 유기화학의 이점들은 have been enormous,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라는 단어 나오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문제점들, 유기화학에 있어서의 그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발견들은 can produce, 만들어낼 수가 있죠. 문제점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우리 인간의 건강과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 시간이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새로운 발견들이 due란 단어, 잘 외워두세요. 이 단어 적절한이다. 적절한 due 또는 마땅한 더 있어요. 적절한 어떤 care, 주의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을 가지고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B번에 보시면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문제점들로 연결됩니다. 순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풀 때 가능한 한 B나 C로 출발하는 게 여러분한테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문제를 풀어볼 때 B나 C로 출발하는데 그게 많이 좋아요. 유리하고. 여기서 딱 떨어지게 B가 출발점이 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문제들은 lead to 초래하다 또는 야기하다인데 distrust, 불신감,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불신이냐면 new technology in general죠. 새로운 기술, 신기술 전반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화학물질에서는
불신을 더더욱더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이 꺼져 있죠. An attitude, 태도인데 that has been defined as chemophobia인데 화학물질 공포증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전에 없는 신조어가 될 수 있는데 화학물질 공포증으로서 규정되어진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화학물질 하면은 뭔가 인체에 해롭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통상적인 생각이죠. The very word chemical, 화학물질이란 바로 그 단어가 by some, 모든 사람이 아니고 some people이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겨진다는 겁니다. 일부 사람이니까 이건 통념이에요. 화학물질이란 바로 그 단어가 맨 뒤에 보면 chemical industry, 화학공업에 의해서 합성된, 화학공업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느낌이 딱 들죠. 화학공업에 의해서 합성된 독성이 있는 화합물이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합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게 지금 일부 사람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통념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통념이라는 것은 완전 100% 팩트로 증명이 되지 않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드라 방송이죠. 그렇더라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내려가서 이 앞에 나오는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을 해요. 진실은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진실은 대절이다. 화합물이란 그 단어가 딱 떨어지죠. generic term이죠. 총칭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일반 용어도 있지만 총칭이다. 화학물질이란 그 단어는 관계대명사 안에서 natural compound, 천연화합물이죠. 천연화합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synthetic compound는 합성화합물, 우리는 해롭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천연화합물과 합성화합물 둘 다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용어다, 총칭적인 용어다, 총칭이다 라는 게 진실이야. 그러면 통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대충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there is also 또한 misinformed belief니까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절이 나오는데 동격 관계입니다. 합성화합물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잘못된 믿음. 이것은 통념이죠. 반면에 천연화합물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천연화합물이라고 무조건 다 합성화합물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통념이죠,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해서 못을 박는 말이 나와요.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입니다. 이 문장은 보통 독해에서 밑줄 꺼놓고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내용적으로 의미하는 걸 적절한 걸 고르세요.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는 이보다 더 진실에서 거리가 먼 것도 없을 것이다. 100% 뻥이라는 거죠. 구라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번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Some of the most lethal toxins known to science. 이때 사이언스를 과학계라고 해석합니다. 과학계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독소들 중에 일부 독소는 자연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랍니다. 가장 치명적인 독소 중에 일부가 자연의 세계에서 온대요. 반면에 많은 합성화합물은 매우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it is also not fully appreciated. 이 가주어 대절 진주어인데 충분히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절 내용이 실험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험실에서 합성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이 자연의 출처로부터 추출된 똑같은 화합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순서 문제 두 문제를 잘 맞추면 0.5등급이죠.
요즘은 1등급 학생들 혹은 2등급 학생들이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는데 원래도 순서 문제, 문장 위치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놓았던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서 다시 복습을 하고 검토를 해보는 게 낫지 새로운 문제를 자꾸 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금은 정리 단계입니다. 물론 정리 단계가 끝난 사람들은 양치기를 해도 되죠.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게 나는 수능 때까지 가장 좋다. 물론 그 밑바닥에는 듣기가 만점 나오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단어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능 치는 전날까지 단어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점 또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The probability of a thesis is an evaluation of the extent to which we expect that the thesis will be true. It is subjective. But this probability changes with every experience. Bayes' theorem tells us how this works. If my belief implied that an event is probable and it does in fact happen, then my belief is strengthened. Otherwise, my belief is weakened. If I maintain that the majority of stars possess planets, my conviction is reinforced by every new star that I see with an accompanying planet. The theorem explains this in quantitative terms. If we allow that real events influence our beliefs in a similar way, the theorem indicates that our beliefs eventually converge. They become largely justified by experience. In this way, our knowledge, be it scientific or personal, historical or geographical, can be deeply reliable and rationally well-founded without the requirement of absolute certainty. This is the key to how scientific knowledge works. 38번 문법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allow라는 단어 보이죠? 타동사입니다. 허용하다.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대선 접속사 뒤에 문장 완전하고 두 번째 줄에 indicate 나타내다란 타동사고 역시 대절이 목적어절. 그 다음에 become justified by 뭐뭐에서 정당화된다는 의미.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 쓰여있다. 수동태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본문에 둘째 줄에 보면 the extent to which가 나오는데 이 뒤에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We expect that를 삼행식 문장 구조죠. 그리고 extent는 degree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해석하고 난 뒤에 extent를 수식하면서 해석 들어가면 돼요. 뭐 많은 정도. 알겠죠? 우리가 thesis입니다. thesis는 명제죠. 그 명제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수적 표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거 the extent to which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expect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to 부정사도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it is subjectiv인데 it이 가리키는 거는 화살표 해놨죠? 명제의 가능성, 명제의 확률이죠. 명제의 확률. 여기서는 확률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관 펜치라는 부분은 이따가 내용 해석할 때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theorem이라는 단어는 뭐 정리란 뜻이고 베이스의 정리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텔은 사행식 동사로서 어스가 간접 목적어 how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이 바로 직접 목적어다. 그 다음 if가 뜨면은 예를 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f가 두 개 나오죠. 연거푸. 경험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imply는 타동사 의미하다.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그 다음에 it does 할 때 it은 앞에 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벤트를 받아주는데 이 does라는 단어
수능에 출제되었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겁니다.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동사를 씁니다. do, does, did. 해석은 정말로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 have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는 거 끝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 그 다음에 be is strengthened, is weakened는 수동형이고, 그 다음에 if가 또 예시가 나오면서 maintain, 주장하다는 타동사입니다. maintain은 유지하다 도 있지만 대절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장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is reinforced by 뭐뭐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뜻이고, 그 옆에 보면 every new star이 선행사거든요.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C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every new star가 선행사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ccompany는 수반하다에서 accompany planet, 수반하는 행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지금 our knowledge 다음에 콤마 있고 be it하고 쭉 가서 콤마 있어요. 삽입되어 있는데 양보 부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whether it is scientific or personally 원래 문장 구조입니다. whether이 사라지면서 비동사가 도치가 되어서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whether 주어 동사 원래 문장 구조를 떠올려서 양보 부사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 여기까지가 콤마네요. 과학적이든 또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지리적이든 여기까지가 콤마입니다. 어쨌든 whether it is가 주어 동사 도치되면서 동사 원형 be가 와서 양보 부사절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끔 나와요. 이게 아주 가끔. deeply는 부사로서 매우, reliable 형용사 꾸미고, rationally 합리적으로란 부사도 well-founded라는 근거가 충분한,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근거가 충분한 well-founded. 그 다음에 key 다음에 to가 나오는 것은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또는 이와 같이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까지도 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의 투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지문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 상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3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문제, 문장 위치 문제로서 이 지문을 꼭 한번 공부를 해주기 바라요. 원래 수능 대비 추천 지문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왜 정답이 4번이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죠.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형광펜을 여러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같은 뉘앙스, 같은 의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박스가 몇 번이 들어갈 것이냐. 그러려면 박스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허용한다면이죠. 대철이죠. 실제 사건들이 영향을 준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실제 사건에 부딪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이란 말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 사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allow, 허용한다면, 또는 다른 말하면 인정을 한다면, 그 정리는입니다. 그 정리죠. 그럼 여기서 정리란 말이 앞에 한번 나와야 돼요. 단서가 있어요, 이게. 나타낸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converge, 수렴한다.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이는 건 여러 가지가 똑같은 결과를 또는 유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아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 하나로 모인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become largely justified by experience.
그것들은 대개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여기서 대의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들은 대개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돼.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열 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게 정당화된다. 그래서 그 정당화가 여러 가지 정당화가 모여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느낌 옵니까? 이와 비슷한 지문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수능 완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 너무 좋아요. 자, 본문 첫 줄에 The probability of a thesis. 명제라는 단어 외워줘야 됩니다. 명제의 확률은 evaluation, 원래 이 단어가 평가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수적 표현입니다. 수적 표현. Of the extent to which we expect that the thesis will be true.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적 표현이다.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 정도의 수적 표현이 바로 명제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느끼려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것은 명제의 확률입니다. 명제의 확률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다. 이 말은 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도 사람마다 느끼고 나타나는 결과를 다르게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나 이러한 확률은 바뀐답니다. 확률이 바뀌어요. 모든 경험과 함께 바뀐다. 경험할 때마다, 매 경험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매 경험마다 바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의 정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해준다 하면서 예시가 나와요. 만약 내가 믿는 믿음이 의미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probable,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의미한다면,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면,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내 믿음은 강화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약화되겠죠. 이것도 강화되는데 약화되는 것도 그 전에 경험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장을 하면이지. 대절이요. 항성의 대다수가 행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나의 확신은 강화되는데 뭐에서 강화되냐면은 every부터 planet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I see, 내 눈에 보이는 with an accompanying planet, 수반하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새로운 항성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경험이죠. 일단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1, 2번에는 박스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그 정의는이죠. 그럼 여기서 그 정리는인데 이 정리가 들어가 붙어서 나왔다는 것은 앞에 정리에 대한 이야기에 한번 운을 띄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위에 나오는 베이스의 정리란 말이 나왔죠. 이 다음에 이 3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리는, 베이스의 정리는 설명해 준다는 거죠. 앞에서 지금 예시가 두 개 나왔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것을, 이때 디스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예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순서 맞죠? 정량적인 용어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정량적인란 말 자체는 수적으로란 말과 같습니다. 뉘앙스 같죠? 정량적인 용어로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way가 나와. 이런 방식으로. 근데 박스에 보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왔죠. 자, 위에 다시 실제 사건이 우리의 믿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인정하면 이 말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그죠? 그리고 맞으면 내 믿음이 강화되고 틀리면 내 믿음이 약화되는 거잖아. 그런 말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은 그 지식이 과학적이든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지리적이든지 간에 우리의 지식은 매우 신뢰할 만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야. 뭐가 없어도 절대적인 확실성의 어떤 요건, 필요 조건이 없이도 매우 믿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열쇠다. 방식의 열쇠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 지식도 보면은 처음에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그 실험이 자기가 가설의 결론과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나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그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과학계 인정을,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쵸? 자, 정말 내용 좋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명제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수적 표현, 주관적이죠. 매번 경험할 때마다 확률이 달라진다고 했어. 베이스의 정리가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준다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부터 여덟 번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베이스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나의 믿음은 강화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약화된단 말이고 베이스의 정리는 확률을 정량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 현실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수렴이 된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무리가 무슨 말이었어요? 과학적 지식을 말하잖아.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된 우리의 지식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요건이 없어도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열쇠다라는 말로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한번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석해서 순서를 잘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박스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캐치해내야만이 여러분이 독해력도 향상되면서 문장 위치 문제를 푸는데 실력도 나아집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지문 올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공부해둬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9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9. To build robots that interact authentically with humans, ideally they should communicate with us as we do with each other. To do this, they should be capable of recognizing a person, determining what they are doing and how they are doing it. This means accurately assessing that person's external as well as internal states. In human psychology, this is referred to as a theory of mind, or TON, an ability most children begin to develop sometime between 2 and 5 years of age. This development allows us to recognize and ascribe mental states to others that are separate and distinct from our own. These include knowledge, beliefs, emotion, desires, and intents, as well as other states. The idea of building and applying a TOM in robots and other artificial intelligence is seen as a grand challenge in some AI circles. It is far from guaranteed that this will ever be attained. But if we assume a reductionist view, that the mind is reducible to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rain, then the goal should eventually be achievable. In which case, robotic consciousness will one day become possible.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9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문법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정말 좋은 지문이고 문장 위치 문제로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에 적절한 지문이라고 추천합니다. 자, 박스에 먼저 보면 이은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그리고 far from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정적 의미죠. not이나 never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be guaranteed 수동태죠. 그래서 it이 나오고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서 대절이 나오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 다음 will be attained 조동사 BPP 수동이죠. 달성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다음 줄에 the a reductionist view와 대절은 동격적 의미입니다. that은 접속사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본문 첫 줄에 to build to 부정사로 나오는데 그 다음 줄에 콤마 있죠. 그러면 to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했죠. 로봇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로봇가 선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 interact는 자동사로서 interact with 뭐뭐와 상호작용하다는 뜻인데 authentically 부사가 interact를 수식하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사이에 보통 부사를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communicate는 자동사로서 with가 있으면 뭐뭐와 소통하다. 그러나 communicate가 타동사면 뭐뭐를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뜻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그리고 다음 줄에 as는 접속사로서 뭐뭐 하는 것처럼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대동사 중요하죠. 원래 수능에서도 대동사 준비하셔야 돼요. 동격 접속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대동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communicate 여기서 do는 do with는 communicate with를 쓰면 되는데 원어민들은 중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동사로 바꾸어서 씁니다. 다음에 to do this 역시 콤마 있고 to는 so as to의 개념이다. 그리고 of는 전치사로서 뒤에 동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병렬로 나옵니다. recognizing, determining. 그리고 determine이란 단어가 타동사죠. 뭐뭇을 알아내다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what절이 또는 how절이 목적어절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목적어절 속에서 what은 do의 목적어로 무엇을이라는 뜻이고 how는 의문 부사입니다. 그죠? how는 의문 부사입니다. how는 태생이 부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curately 부사입니다. 이게 assessing이라는 동명사를 꾸미는데 mean이라는 이 타동사가 동명사 assessing을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다. 거기서 부사인 accurately가 assessing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뒤에 that person's external 뒤에는 state라는 단어가 as라는 상관 접속사를 중심으로 지금 state가 중복되기 때문에 external 뒤에는 생략을 했는 거죠. 해석하실 때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 in human psychology 인간 심리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뒤에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어진다라는 뜻이죠.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는 표현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이 능동태 구조에서 be referred to as가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theory of mind는 마음 이론인데 줄여서 theory의 T하고 of의 O, mind의 M을 줄여서 TOM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이렇게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이론하고 콤마 다음에 an ability가 나오는데 이건 동격 관계죠. 그리고 ability는 능력이라는 뜻으로서 뒤에 develop 발달시키다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를 쓰는데 and를 기준으로 ascribe란 단어 앞에 to가 생략되었어요. 즉 목적 보호가 병렬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to를 하나만 쓰죠. 그리고 recognize 뒤에 mental state가 생략됐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 ascribe mental states to others에서 여기서 지금 맨 밑에 보면 ascribe A to B, A를 B의 것으로 생각하다는 표현이죠. 이걸 적용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mental state를 선행사로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R이죠. 그 다음 are separate from, are distinct from인데 separate는 분리된, 별개 이런 뜻이죠. distinct는 뚜렷이 다른 이고 그래서 병렬 구조로 해석하시면 되고 3번에 these include, 이 these는 mental state를 가리킵니다. 정신 상태들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다. 그 다음 4번에 the idea of ing 나오죠. ing가 지금 2개 나오죠. 이때 of는 동격입니다. 동격. 동격의 의미를 나타낸다. building, applying이죠. TOM을 만들어서 TOM을 적용한다라는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 idea가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서 is가 동사죠. 이게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부분. 그리고 be seen as는 CASB의 수동태 구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뒤에 in which case에서 앞에 5번이 지금 박스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럼 박스의 내용이 나오고 그런 경우에 박스의 내용인 경우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ne day 있죠. 또 학생들이 모를까봐 정리해 놨는데 one day는 보통은 과거로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미래의 시간에도 사용되고 과거의 시간에도 사용됩니다. 이거는 어느 날 언젠가. 그런데 썸데이는 미래에만 사용돼요. 언젠가 훗날. 구분하시면은 아마 착오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문은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지문이죠. 문장 위치 문제로.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왜 정답이 5번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39번 박스를 먼저 살펴보는데 일단 박스에 여러 가지 단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리저 나올 때 가져오라 그랬는데 대절부터 해석을 먼저 해보면은 이것이 달성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this라는 이 단어가 단서가 돼요. 일단 이 박스가 들어가는 자리 앞부분에 이 this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나는 내용을 아니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this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줘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이것이 달성될 것이다 라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나 만약에죠. 갑자기 역점이 나와. 우리가 추정하고 가정한다면이죠. A reductionist view입니다. 이게 환원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석하는데 reduce가 줄이다는 뜻이고 reduction은 감소라는 뜻이죠. 감가 감소, 줄이는 걸 말하는데 줄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줄인다는 건지 몰라요. 뭐를 환원시키는지 아직 몰라. 그 다음에 그걸 동격적으로 설명하는데 the mind죠. 마음이 is reducible to입니다. 뭐뭐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해석이지만 뭐뭐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또는 뭐뭐로 축소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 편해.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rain이야. 마음이 뇌의 physical properties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해석할 때는 물리적 특성. 이 뇌의 물리적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이죠. 그러면 여기서 뇌의 특성이 물리적 특성 이외에 또 다른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리적 특성으로만 축소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 목표는 eventually 결국에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죠? 가정을 했어요. 지금 이 뒤에서는 만약에 이렇다면 달성될 수 있다 그랬거든. 근데 이런 일은 달성될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결코. 이런 말을 앞에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도의 추측을 가지고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인드, 마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처음에 to build a robot that interact authentically죠. authentically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진정으로입니다. 진정으로 부사예요. 진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진정으로 한 말이 또 부사가 단서가 되는 거야. 로봇가 그냥 프로그램을 입력한 대로 인간의 문제를 대답하고 인간이 시킨 대로 행동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로봇가 어떻게 진심이 있냐고. 진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 그럼 이거는 거의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람의 어떤, 아까 마음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해.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헤아려가면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 단적으로 말하면 인간과 똑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이 부사에서 그런 느낌이 나와. 진정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또 부사가 또 나오죠. 이상적으로, 이상적으로. 그 다음 이 대의는 뭐예요? 로봇이죠. 맞죠? 정확하게 가리키는 걸 잡아야 돼, 대명사를. 이 로봇은 우리와 인간과 소통을 해야 돼. 뭐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서로 인간끼리 소통을 하는 것처럼 로봇이 우리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인간과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과학계에서도. 그죠? 지금도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하고 있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앞에 내용이죠.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they should죠. they는 뭐예요? 로봇이죠. 로봇. 가리키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로봇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인식을 해야 돼. 사람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 determine은 알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를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쉽지 않다는 느낌도 깔려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this가 나와요. 형광펜치라는 건 같은 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미한다. 정확히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외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로봇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죠? 그 다음에 외적인 상태야 뭐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내적인 상태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로봇이 봤을 때 사람이 화가 났잖아요. 그럼 화난 거는 이해가 가. 보니까 화가 난 표정이고 화가 난 행동이야. 근데 왜 화가 났는지 로봇이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추측을 해서 그 사람이 화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로봇이 가능할까 이거죠. 자, 인간 심리에서 이것은 뭐라고 불려지느냐? 마음이론, 즉 TOM이라고 부른데, 인간 심리학 연구에서는 그렇대.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2세에서 5세 사이의 나이의 어느 시점에 발달하기 시작하는 능력이래, 이게. 인간이 이런데, 이것도 점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발달할 거 아니야. 근데 로봇이 어떻게 점점점 성장하면서 발달하냐고. 불가능하죠. 인간과 거의 똑같은 로봇을 만들면 모를까? 인공지능을. 그죠? 계속 불가능한 느낌을 깔아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발달이죠. 위에 발달과 발달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러한 발달은 allow us to recognize인데, 우리가 뒤에 mental state 생략됐다고 그랬죠. 정신 상태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정신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야, 이런 발달은.
근데 that are separate and distinct from our own이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것과 구별이 되고 별개의 것이고 뚜렷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신 상태가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이러한 발달은 우리가 정신 상태를 이해를 해. 이 정신 상태라는 건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죠. 내가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와는 별개이고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와는 뚜렷이 다른 사람에게 그 정신 상태가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여기서는 정신 상태죠. 이 정신 상태는 포함한다는 거죠. 지식도 포함하고 신념, 믿음도 포함하고 감정도 포함하고 감정, 정서도 포함하고 욕망, 욕구도 포함하고 의도도 포함해. 그리고 다른 상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는. 이걸 다 구별해내야 돼. 사람도 그게 100%안 되는데 로봇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이 2세에서 5세 사이에 이 발달이 되는 어떤 마음 이론, 이 마음 상태인데 애들이 보통 어른들이 애기를 보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이제 눈치 좀 안다. 눈치껏 행동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가능하겠냐고 이게. 그 다음에 The idea of building and applying of TOM이죠. 마음 이론을 만들어서 마음 이론을 적용한다라는 그 생각은 어디에? 로봇과 다른 인공지능, 그죠? 로봇과 다른 인공지능의 마음 이론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는 그 생각은 is seen as a grand challenge in some AI circles인데 일부 인공지능계에 엄청난 난제, 부정적이죠.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야.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부정적이죠. 자, 근데 5분 뒤에 보면 그런 경우에 로봇의 의식은 미래의 언젠가는 가능하게 된다.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이야기가 끊어지는 부분이잖아. 그럼 이야기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서 지금 엄청난 난제다 했죠? 다시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것이, 그죠? 맞죠? 아까 밑에서 내가 했잖아요. 형광펜 같은 거. 마음 이론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로봇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에다가 이것이 달성될 수 있을 가능성은 결코 보장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음을 뇌의 물리적 특성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면, 즉 환원시킬 수 있다면, 이 말은 우리가 환원주의적 관점을 취하게 되면 그 목표는 결국에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말 긍정적이면서 그런 경우에는 했죠. 로봇 의식은 미래 언젠가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정말 문장을 잘 연결하고 대명사를 잘 연결해서 봐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고 또 부정적, 긍정적 뉘앙스로 접근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수능장에서 실력을 발휘해서 문장 위치 문제, 원래 수능은 2문제 다 맞추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나는 또 실전 모의고사 2회로 넘어가서 강의를 해줄게요.